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일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랫이라는 명령, 그래서 뭐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명령, 그리고 챔퍼라는 명령, 모서리를 둥그렇게가 아니라 각지게 깎아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array. 자, 이 array도 복사에 관련된 명령인데 원형 복사와 사각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기능과 그리고 원형 복사, 사각 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랫이라는 부분은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딩, 둥그렇게 깎아주는 명령인데요. 단축키로는 플랫에 F를 입력하셔도 되고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의 Modify 패널에 가시면 플랫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옵션을 살펴보면요. 폴리라인, 폴리선의 모든 모서리를 한꺼번에 다듬어 준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폴리라인을 배우지 않아서 이 부분의 옵션은 나중에 폴리라인을 배우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radius라는 것은 호의 반지름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모서리를 둥그렇게 다듬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것은 대부분 원이거나 호겠죠. 그러면 그 원의 사이즈에 따라서 기울기가 틀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radius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반지름 값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트림이라는 것은 모서리를 자동적으로 절단할 건지 그렇지 않게 자르지 않을 건지 설정하는 거고요. 멀티플이라는 것은 모서리를 한꺼번에 연속해서 다듬어 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플랫을 말고 챔퍼를 보게 되면요. 챔퍼는 도구 단추와 같이 이렇게 각지게 깎아주는 명령을 말하는데요. 단축키로는 CHA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챔퍼는 플랫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플랫은 모서리를 둥그렇게 다듬어야 하므로 반지름 값이 필요하겠지만 챔퍼는 우리가 일직선으로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또는 각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 distance와 angle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트림과 멀티플 이런 옵션들은 플랫하고 똑같은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챔퍼와 플랫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CAD 파일을 오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빈 종이를 열어주세요. 자, 빈 종이를, 자, 매트릭 종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종이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100짜리 우선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 가셔서, 자, 여기에다가 직경 모드 키시고 드래그해서 10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 아시죠? 자, 밑으로 100, 자, 옆으로 100, C. 자, 이 사각형을 우리 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랫이라는 명령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은 모서리를 둥그렇게 다듬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플랫이라는 명령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서클에 가셔서 tt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요 라인에 접하고 밑에 라인에 접하고 예를 들어 반지름 20짜리다 그러시면 원을 20짜리를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트림에 가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원을 그려야 하고 또 트림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랫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플랫에 가시면요. 단축키가 F고요. 자, 우선 밑에 보시면 세팅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팅에 가시면 트림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트림 모드라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절단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radius입니다. 반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틀려지겠죠?
지금 처음에 기본값은 0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뭘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반지름 값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 중을 좀 살펴볼게요. undo라는 건 취소고, 폴리라인인, 자, 제가 나중에 폴리라인이라는 걸 배우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reduce는 뭡니까?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 값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reduce에 R 하고 엔터 치시면 필렛 reduce, 자, 여기다 똑같이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객체와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옆에 부분과 같이 똑같이 한 번에 필렛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해놓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필렛에 F 들어가셔서 요번에는요, 필요 없는 모서리가 자동으로 절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단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모서리를 그대로 남겨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트림 모드라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옵션에 가시면 레디우스 옆에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죠. 트림에 T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트림이냐 노 트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노 트림 N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똑같이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는 하겠지만 모서리를 그대로 남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트림 모드일 때와 노 트림 모드일 때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반지름 값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트림 모드로 바꿀 거고 반지름은 30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둘 다 바꿀 거라면 우선 어떤 거를 먼저 바꾸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reduce R 가셔서 우선 30이라고 주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죠? 트림에 T 들어가셔서 노 트림이 아니라 트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와 객체 선택하시게 되면 반지름 30짜리만큼 플랫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딱 한 번만 하고 끝났잖아요. 나는 이 네 군데를 한 번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플랫에 갔을 때 가장 밑에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죠. 멀티플에 M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아무런 변화가 느끼지 않겠지만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픽박스가 살아있어 여러분이 클릭만 하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필렛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챔퍼를 보도록 할게요. 챔퍼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만약에 거리가 10이다 그러시면 요 라인을 10만큼 옵셋을 하고 요 라인도 10만큼 옵셋을 해서 요 라인의 대각선을 이어주셔야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트림에 가셔서 요 선을 경계로 얘네를 잘라주고 얘를 이렇게 지워주셔야지만 모서리를 각지게 다듬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너무나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해주는 방법이 챔퍼입니다. 자, CHA라고 했고요. 자, 우선 챔퍼에 가시면요.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dista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dist 1, dist 2라는 것은 뭡니까? 거리값이죠, 거리값. 자, 그러면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undo는 취소고 폴리라인 이거 필렛하고 똑같은 거고 distance가 바로 거리죠. distance에 D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first chamfer distance dist 1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똑같이 위에서도 10, 옆에서도 10 거리값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10하고 엔터. 그러면 second chamfer distance라고 나오죠. 여기도 10 똑같이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면 결과를 봤을 때 dist 1도 10이고 2도 10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라인을 먼저 선택하든 first 라인이 무엇이든 간에 거리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라인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이게 바로 dist 1 값으로 끝에서부터 10만큼 잘리는 거고요. 얘가 바로 dist 2가 되겠죠. 끝에서부터 10만큼 잘려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리값이 서로 틀리다. dist에 가셔서 하나는 10인데 하나는 3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보시면 dist 1은 10이고 2는 30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택하는 게 1이에요. 얘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얘가 10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얘를 2로 선택하면 얘가 30이기 때문에 얘가 더 길게 끊어지겠죠. 보이시나요? 자, 어디냐면 이게 원래는 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이 10이고요. 요만큼이 10이고 요만큼이 30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디스트 1 값이기 때문에 10, 맞죠? 얘가 두 번째로 선택이 되면 디스트 2 값이기 때문에 30. 그러면 객지는 이렇게 잘리겠죠. 맞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에 가셔서 얘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얘가 10, 얘가 나중에 선택되면 얘가 30. 이렇게 길게. 맞나요? 자, 이렇게 길이 값이 서로 틀릴 때는 어떤 라인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앵글. 자, 앵글에 A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첫 번째 라인의 길이에요. 자, length, 길이값. 나는 여기에다가 2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라인, first line, 이로부터의 앵글, 각도입니다. 여기다는 60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요, length와 앵글로 나옵니다. 먼저 선택하는 게 length예요. 나중에 선택하는 게 각도고. 예를 들면 여기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length 값. 끝에서부터 20만큼 가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각도를 60도만큼 깎아준다는 소리예요. 확인해보면 어디서부터? 이게 첫 번째 라인이었죠. 요 대각선 요 사이가 60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CHA. 자, 앵글 지금 되어 있죠? 얘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얘가 20. 얘를 선택하면 얘 사이값이 60도. 확인해 보시면 요 일직선에서부터 요 대각선 사이 각도가 60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트림 모드라는 건 아까 필렛하고 똑같아요. 트림 모드일 때는 모서리를 자동 절단해주는 것이고 노 트림 모드일 때는 모서리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다. 이거는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멀티플 역시도 한 번에 여러 번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메소드라는 것은 메소드에 2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자, 우리 필렛은 레디우스 값, 반지름 값 지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자, 챔퍼에서는 거리와 각도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정하는 거예요. 디스턴스와 앵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앵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디스턴스의 D로 바꾸게 되면 아까 지정해 놓았던 얼마? 10과 30? 자, 그걸로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챔퍼와 필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챔퍼와 필렛의 기능을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선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라인이 막 이렇게 잠깐만요. 라인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요. 또는 선이 막 이렇게 끊어져서 모자라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저는 얘를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모서리를 일직선으로 다듬어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필렛이나 챔퍼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얘는 트림으로 잘라주셔야 되고 얘는 연장하고 또 모자라는 거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럴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필렛에 가시면요. 자, 조건이 우선은 트림 모드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자동 절단해주겠다라는 소리고요. 반드시 반지름 값은 0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반지름 값이 나와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곡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각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Radius R 가셔서 반드시 0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선택할 때도 이 안쪽과 이 안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남는 쪽은 이렇게 니은자 형식으로 남는 겁니다. 얘도요. 이 안쪽과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서로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 안쪽과 이 안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안쪽과 안쪽을 잡으셔야지 바깥쪽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클릭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모서리 다듬어지죠. 또한 짧은 선도 이 안쪽과 안쪽을 선택하시게 되면 연장될 부분은 연장되고 잘릴 부분은 잘립니다. 필렛에 가셔서 반지름을 0으로 주시고 작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모서리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챔퍼도 마찬가지예요. 챔퍼도 디스트 1, 2 값을 둘 다 0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똑같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챔퍼보다는 필렛이 더 편하니까 단축키도 F 하나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렛을 더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는 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레이, 원형 복사와 사각 복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레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구 단추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레이 명령에 가시면 단축키는 AR이고요. 레탱귤러 어레이와 폴라 어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탱귤러 어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 형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폴라 어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원형 복사부터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 포인트예요. 자, 그대로 순서 잡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이다 그러시면 중심은 당연히 이 가운데가 돼야겠죠. 센터 포인트를 이 단추를 통해서 정확하게 찍으셔야 되고 토탈 넘버 아이템이라는 것은 전체 개수.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지금 하나를 그려놔야 그 객체가 복사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려놓은 객체까지도 포함된 개수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각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레탱귤러 어레이라는 것은 사각 복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복사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는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로스라는 것은 가로행. 이렇게 작업을 할 거라면 얘를 기준해서 하나, 두 개가 되니까 가로행은 2가 되는 거고요. 컬럼스라는 건 세로 열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우 옵셋이라는 것은 가로행의 사이값. 제가 그려놓은 이 객체의 중심에서부터 다음 그려질 객체의 중심까지의 거리값. 예를 들어 이 원의 반지름이 10이라고 하면 10 떨어진 간격만큼.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시면 10 그러면 여기는 3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컬럼 옵셋이라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10, 20이니까 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리값을 주시고 객체 선택은 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게 되면 사각형 배열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레이를 통해서 사각 복사와 원형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다가 원형 복사부터 할까요? 동그랗게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다시 4분점에다 원을 작게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 상태에.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뭐까지 그려볼까요? 그냥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아무 그림이나. 자, 저는 이 상태를 어레이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들어갔더니 레탱귤러 어레이와 폴라 어레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우선은 폴라 어레이를 통해서 원형 동그랗게 복사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 픽 센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큰 원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오스냅을 이용해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았더니 total number of item, angle to fill, total number of item, angle between item, angle to fill, angle between ite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total number of items의 angle to fill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total number of items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려놓은 얘를 포함한 전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7개라고 해보죠.
그리고 angle to fill이라는 것은 몇 도만큼 돌아갈 건지. 저는 360도 한 바퀴 다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select object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OK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미리 보기를 하셔서 어떤 형태로 복사가 되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를 보시면 자, return 되돌아가고 싶으면 dialog. 자, 아까 그 대화 상자로 return하고 싶으면 ESC 키를 눌러라 이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OK가 되는 거예요. 자,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개수가 10개도 늘었다. 자,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개수가 더 많이 늘은 게 보이나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원형 복사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array 가셔서 AR. 자, 제일 먼저 폴라 어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큰 원의 중심을 제대로 찍으셔야 되고 원하는 개수를 입력을 해주셔서 전체 각도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나는 180도만큼만 복사하겠다. 자, 무엇을? 얘를 선택해서 무엇을? 얘네를 미리 보기 하셔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원형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얘네 다른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자, total number items의 angle between items라는 것은 전체 개수와 요번엔 각도가 아니라 객체와 객체 사이 각도. 예를 들면 내가 5개를 줬어요. 그런데 객체와 객체 사이 각도가 나는 예를 들어 30도씩이에요. 그러면 355, 150도까지 얘네가 복사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각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개를 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30도라고 했나요? 자, 객체 선택은 당연히 얘네를 잡으셔야 되고요. 미리 보기 했더니 어떤가요? 자, 이렇게 각각의 사이사이 각도가 30도 간격으로 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소드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ngle to fill, angle between items라는 것은 요번엔 개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각도와 사이사이 각도를 지정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total number of items와 angle to fill 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각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 그림을 지우시고요. 자, 지우고요. 자, 이레이저에 가셔서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만 그려볼까요? 사각형. 얼마짜리 사각형을 그리시냐면 10짜리 한번 그려보세요. 10짜리. 10짜리 너무 작은가 봐요. 100짜리 그릴게요. 너무 큰가요? 그러면 50짜리. 자, 50짜리. 자, 이렇게 아이고. 자, 50 옆으로 50 해서 하나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이 사각형의 개수는 길이는 50입니다. 자, array 들어가셔서 우선은 rectangular array 클릭하시고 rows라는 건 행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 가로행. 자, 저는 가로행을 3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columns 세로 열은요 4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row offset이라는 것은 중간에서부터 중간까지 했어요. 저는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가 10만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서부터 중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충 위에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전체가 50이었으니까 25일 것이고 자, 요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일 것이고 떨어지는 간격을 10을 잡을 거라고 했으니까 25, 10, 25면 6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60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옵셋이라는 것은 그 옆으로 그려지는 요 사각형이에요. 옆으로 그려지는 사각형.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고 여기는 20만큼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25, 25에 20이니까 50에 70이 되겠네요. 그러면 70이라는 거리값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5, 25, 10이었죠? 그러면 60이었고 얘는 7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렉트 오브젝트 요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맞으면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이 떨어진 간격을 잘 살펴보시면 요만큼이 얼마? 20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0만큼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사각형의 복사, 사각형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림 자체를 여기다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 빨간색 사각형을 이 검정색 사각형에 덮을 거예요. 자, 어레이 가셔서 똑같이 개수가 똑같고 거리값이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그려진 객체가 위쪽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항상 방향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항상 내가 선택한 객체가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기준이라는 것은 얘가 원점이란 소리예요. 아까 전에는 여기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복사되니까 플러스, 위로 복사되니까 플러스였던 거예요. 거리값이. 근데 지금은 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되고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7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무엇이 기준이다? 셀렉트 오브젝트로 선택한 객체가 항상 기준이다. 그러면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레이에서는 원형 복사와 사각 복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